주요 변수들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인사이드 이 시간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2000선을 전후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런 가시화가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보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고 컨센서스 자체는 바닥권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거에 부합하는 이런 실적을 좀 나타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싶고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 중국 이제 4Q GDP가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고,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어떤 유동성에 대한 심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러한 유동성이 어떤 실적에 대한 연결고리로, 그래서 실적 장세로 같이 가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야 될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가장 심리적으로 또 부담 요인이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이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문제는 또 속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거의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관건은 속도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환율은 어쨌든 간에 이제 방향성은 아래쪽이 계속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 다만 정부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속도를 좀 완만하게 더디게 만들 것이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가 아무래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가격 경쟁력의 약화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우려가 가장 좀 심할 것 같고, 원화 강세의 배경은 어쨌거나 글로벌 리스크가 다소 좀 감소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러한 선진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따른 신흥국 통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제 속도 자체가 좀 완만해질 것이다라고 이제는 생각들을 대부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어느 정도 속도 자체가 완만하면 그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속도가 완만해질 걸로 보는 주요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뱅가드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 결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당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1,050원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1,050원 이하나 지금 선에서는 좀 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환율 자체도 수급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또 기관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면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000선 위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이 압박이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네. 수급과 관련한 이 밖의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펀드 환매 물량은 2000에서 2050선에 대부분 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50에서 2100선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자문형 랩에서 들어온 물량들이 또 많습니다. 네. 따라서 2000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펀드나 이런 자문형 랩 쪽의 환매 물량이 어떤 지수 상승의 속도를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문제는 지수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속도만 저해하는 요인이지 이것이 어떤 펀더멘탈적인 이런 요인은 아니라는 점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대부분 그렇죠. 올라가는 주식은 빨리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떨어진 주식은 좀 더 붙잡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는 점에서, 2000선 이상에서는 이런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 때문에 다시 또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세 상승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또 실적의 가시화를 드셨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들은 굵직굵직한 실적을 발표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또 여러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좀 우려하는 점이 이제 미국 금융주에 대한 실적입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BOA 같은 주요 이제 금융주들이 수요일, 목요일 이제 실적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저점에서 한 30% 정도 많이들 올랐지만 최근에 이제 태풍 샌디의 영향 그리고 재정절벽 이슈 등과 같이 다소 좀 그 금융 산업 자체를 좀 위축시키는 이러한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주들의 컨센서스도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기업 실적들을 좀 보면 거의 한 30개 기업 가까이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80개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만족시키거나 일부 조금 상회하는 이런 기업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미국 금융주들도 지금 현재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만 한다면은 시장에 그렇게 큰 우려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융주의 실적이 그렇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의 이슈는 뭐 중국 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중국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도 4분기에 또 GDP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뭐 기대감은 큰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는 좀 늘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한 점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EU가 여전히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서 중국이 그 대유럽 그 수출 비중이 좀 높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이나 수입이 모두 다 증가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쪽에 이제 4Q GDP가 3Q에 7.4에서 이번에는 한 7.8 정도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속도 자체는 뭐 완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13년 계속적으로 봐도 한 8%대 초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중국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내수 부양을 하면서 도시화 정책을 계속 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중국 관련주들의 좀 더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중국 관련주를 생각할 때 뭐 어떤 철강이나 화학과 같은 소재주의 또 다른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중국 관련 소비주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역시 중국은 아직까지는 또 소비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주변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최근에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관련 소비주 여전히 좀 좋게 보고 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시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런 컨센서스가 좀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점은 어쨌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1,05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환율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뭐 음식료라든지 제약과 같은 내수주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출주에 대한 이러한 비중은 다소 좀 중립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대선 수혜주도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뭐 IT 쪽에서 뭐 미디어 컨텐츠 이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